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들의 말투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로서 그리고 대기업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해서 진급을 잘하는 사람, 대인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 그 중에서 유독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대화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술들이 전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4가지 말투의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뒤를 따라 걷듯이 말하라. 백트래킹 화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백트래킹 화법은 상대방이 한 말을 되짚어주는 대화법이에요. 쉽게 상대방의 뒤를 반발자국 뒤에서 살짝 따라 걷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면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지친다. 밤새서 겨우 마감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밤새워서 마감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요즘 일이 많다니까 야 너무 고생이 많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말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심리적 안정감과 위로를 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때 대화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며 반응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감과 호감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장 보고 왔는데 야 너무 힘들더라. 차도 막히고 짐도 무거워서 나 진짜 고생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차도 막히고 짐도 무겁고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겠네요. 저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 대화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시겠죠? 사실 상대방이 바라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 어제 회사에서 밤새도록 야근했어. 겨우 마감했잖아. 대부분의 사람은 야, 너만 야근해? 다 야근해. 버텨.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사실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상대방이 여러분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반면 야, 나 짐이 너무 무거웠다. 엄청 힘들었어. 그럼 인터넷으로 사지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백트래킹 화법은 정말 간단한 공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화를, 관계를 훨씬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 백트래킹 화법만 있으면 상대방을 쉽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오늘은 자장면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닌데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 이러면 대립이 되겠죠. 백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아, 너 자장면이 먹고 싶구나. 사실 나도 자장면이 되게 먹고 싶어. 야, 나랑 똑같네. 그리고 오늘은 짬뽕은 어떨까?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짬뽕을 먹을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죠. 기억해야 할 건 상대방의 뒤를 걸으면서 하는 대화법인 백트래킹 화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선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화법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지마 대신 해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오히려 머릿속에 막 코끼리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어린 왕자의 코끼리였나? 동물원의 코끼리였나? 아무튼 어떤 코끼리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행동이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키 코치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키를 배우러 갔습니다. 나무에 부딪히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나무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코스를 따라가세요. 코스만 따라가세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면 사람들은 해야 할 행동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해야 할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일상에서도 똑같이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숙제를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마의 관점은 너 숙제할 때 딴짓하지 마. 그럼 아이의 머릿속은 어떻죠? 딴짓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숙제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되면 숙제를 먼저 하는 것에 관점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달콤한 캔디를 주면 좋겠죠. 숙제 먼저 하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적절한 보상까지 주어진다면 아이는 이전에 숙제할 때 딴짓하지 마. 이 말보다 훨씬 더 알아서 숙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제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 원리에 대해 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명령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행동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화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끝을 명확하게 매듭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은 잘했는데 뭔가 자신 없어 보여. 이런 인상을 주는 이유는 말끝을 흐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상품이 고객님께 좋은 것 같아요. 말끝이 흐려지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상품이 고객님께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말끝을 명확하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처음이나 중간이 흐려도 돼요. 그냥 말끝만 정확하게 점을 찍는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발음이 셀 수 있습니다. 그냥 마무리만 점을 정확하게 찍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확신이 있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설득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반면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나의 말에 신뢰감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부터 말끝에 점을 찍는다. 중간에 조금 실수를 해도 상관없이 끝까지 무조건 매듭을 짓는다. 이 간단한 포인트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쁘다 대신 상황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바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바쁘다라는 말 몇 번 쓰세요? 아우, 대한민국 사람들 바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왜 쓸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아마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근데 바쁘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 일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너만 바쁘니? 다 바쁘죠? 자, 바꿔서 정확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업무가 겹쳐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세요?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말해주니까 뭔가 회피하거나 성의 없어 보이지 않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납득이 되고 오해가 생기지 않죠. 그냥 바쁘다고 말해버리면 회피해 보이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또는 정신없이 바빴어. 느낌이 어떠세요? 썩 기분이 좋진 않죠. 이거를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상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은 신뢰를 높이고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뒤를 따라 걷듯이 말하라. 백트래킹 화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반복하며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장을 말하거나 반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지 마 대신 해, 하세요의 관점으로 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대신에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말끝을 흐리지 말아라. 우리가 중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발음이나 말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확하게 마무리만 잘해도 자신감 있어 보인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바쁘다 대신에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쁘다는 건 회피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을 줄 수 있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자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